KF-21 조종사 교육 커리큘럼은 단계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 비행 능력과 기체 이해를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며 단순한 조작 숙달에 머물지 않고 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인지하는 능력을 함께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계기 비행, 편대 기본 운용, 비상 상황 대응까지 포함된 기초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조종사는 안정적인 비행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기초 능력은 이후 모든 훈련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중간 단계로 올라가면 공중전 기동과 임무 수행 능력이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조종사는 단순한 기체 운용을 넘어 상황 판단과 임무 수행을 동시에 요구받게 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판단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반복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이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평가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 구조는 전체 조종사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련 단계에서는 편대 단위 운용 능력이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조종사는 개인 기량을 넘어 편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른 조종사와의 협력 속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복합 작전 환경에서 다양한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 반영되면서 조종사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경험이 축적될수록 판단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숙련도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운용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T-50을 활용한 훈련 체계를 통해 단계별 교육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이 경험은 KF-21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며 기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 비행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질수록 기체 적응 속도는 빨라지고 이는 전체 교육 효율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교육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은 안정적인 전력 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술시험과 비행시험 단계에서는 조종사와 엔지니어의 협력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종사는 비행 중 기체 반응과 조작 감각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엔지니어는 이를 계측 데이터와 함께 분석합니다. 특정 기동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까지도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기체 특성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시험 과정이 충분히 축적될수록 운용 기준은 더욱 정교해지고 이는 실전 운용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조종사와 엔지니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일 때 시험 결과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시험 단계에서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종사의 체감과 데이터 분석이 일치하지 않아 성능 개선이 지연되거나 검증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시험 단계의 완성도가 전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국내에서는 반복 검증과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력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KF-21 운용에서 조종사 피로 관리와 임무 부담 조절은 교육과 시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조종사는 단계별 훈련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익히게 됩니다. 전투기 운용 환경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판단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무 수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종사의 상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관리 구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무 강도와 시간 배분이 정밀하게 조정될수록 피로 누적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작전에서 안정적인 전력 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상태 변화가 실시간으로 반영될수록 전체 운용 효율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KF-21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방식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행 상태, 임무 정보, 주변 상황이 정리된 형태로 제공될수록 조종사는 핵심 판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은 작업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장시간 임무에서도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반복되는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종사가 처리해야 할 정보 흐름이 정리될수록 전체 임무 수행 속도도 함께 향상됩니다. 또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공될수록 조종사는 판단 순서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이는 고강도 임무에서 피로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피로 상황을 고려한 반복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종사는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대응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훈련이 축적될수록 피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전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전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을수록 임무 수행 안정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반복 훈련을 통해 형성된 대응 패턴은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판단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피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효율이 저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임무 이후 충분한 회복 없이 작전이 이어지면서 판단 오류가 발생하거나 대응이 늦어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임무 부담이 특정 인원에 집중되면서 전체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보 처리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조종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인적 요소 관리가 부족할 경우 전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운용 경험을 통해 인적 요소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경험은 KF-21에도 반영되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교육, 시험, 실전 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수록 전력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며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이 안정적인 전력 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병행될수록 관리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 비행 시험에서는 다양한 비행 성능 검증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시험 과정은 크게 지상 주행 시험, 이착륙 시험, 고도 확장 시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기본적인 비행 능력과 안전성이 확인됩니다. 시험은 항상 가장 안전한 영역에서 시작해 점차 비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지상 주행 시험입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과 진동 특성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도 기록되어 이후 설계 보완에 활용됩니다. 이착륙 시험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실제 비행이 시작됩니다. 시험 조종사는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일정 고도에서 기본적인 조종 반응을 확인합니다. 조종관 입력에 대한 항공기 반응, 엔진 출력 변화, 비행 안정성이 주요 관찰 대상입니다. 이후 착륙 과정에서는 항공기의 접근 안정성과 활주 성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점차 다양한 조건이 추가됩니다. 고고도 시험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성능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고속 비행, 급상승, 급강하 등 다양한 기동이 시험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항공기 구조와 엔진 성능, 항공전자 장비 작동 상태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고도와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 밀도와 온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기 거동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각 고도 영역에서 항공기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KF-21 보람의 시험 과정에서도 이러한 단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시험에서는 저속과 중간 고도에서 안정성을 확인했고 이후 시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시험 비행 데이터는 지상 시험팀으로 실시간 전달되며 항공기 상태가 분석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시험 절차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보고 체계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험 조종사와 지상 기술팀은 모든 비행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예상과 다른 비행 특성이 발견되면 시험 계획이 즉시 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 인증 절차도 진행됩니다. 인증은 항공기가 요구되는 성능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군용 항공기의 경우 국가별 군사 기준과 국제 항공 규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행 성능, 구조 강도, 전자 장비 작동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KF-21 개발에서는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고려하여 시험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여 항공기 성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발 일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는 시험과 인증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F-22 개발 과정에서는 복잡한 기술 검증과 시험 과정이 길어지면서 운용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첨단 장비가 많을수록 시험 범위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과 인증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충분한 시험 없이 성능을 확정하면 실제 운용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는 시험 절차와 인증 전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별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험 과정도 계획된 범위 안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일 기업만으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항공기 구조물, 전자 장비, 센서, 통신 장비, 배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결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기업이 모든 부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는 생산 속도와 기술 축적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사업에서도 이러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에는 구조 제작 기업, 항공전자 장비 기업, 정밀 가공 기업, 복합 재료 업체 등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 중소업체가 생산합니다. 배선 장치, 센서 지지 구조, 정밀 가공 부품과 같은 요소는 규모는 작지만 항공기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과제는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 초기에는 기술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참여 기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가 정리되면 참여 기업을 점차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국내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KF-21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물 제작과 부품 가공 분야에서 여러 중소업체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존 자동차나 일반 기계 산업에서 축적한 정밀 가공 기술을 항공 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구조는 산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기업의 생산이 집중되는 구조보다 여러 업체가 기술을 축적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사업에서는 공급망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면 국제 정세나 수출 규제에 따라 생산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품 국산화 전략이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모든 부품을 동시에 국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술 난이도와 개발 비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산화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위험도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우선적으로 국산화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 파급 효과입니다. 해당 부품을 국산화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생산 규모와 경제성입니다. 장기간 운용되는 장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은 국산화 효과가 큽니다. KF-21 사업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산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 부품과 일부 항공전자 장비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 항공기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향후 다른 항공기 사업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기 산업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품 이중 공급 전략도 자주 사용됩니다. 동일한 부품을 2개 이상의 기업에서 생산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공급처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항공기 생산 일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실제로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F-35 사업에서는 일부 부품 공급 지연이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에서 특정 부품 생산이 늦어지면서 전체 생산 속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KF-21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고 부품 제작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전투기 개발이 국가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산업에서는 금융 구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가격이 매우 높은 장비이기 때문에 구매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계약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 수출금융과 리스 방식이 활용됩니다. 수출금융은 구매 국가가 장비를 도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리스 방식은 일정 기간 장비를 임대 형태로 운용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운용 경험을 쌓은 뒤 본격적인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장비 운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구조는 방산 수출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무기 도입을 한 번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금융 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장비 성능이 비슷한 경우 금융 조건이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기술 성능과 가격 조건, 금융 지원이 동시에 고려됩니다. 구매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간 유지비와 운용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F-21 수출 전략에서도 이러한 금융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 가운데 일부는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선호합니다. 장기 금융 지원이나 단계적 도입 방식이 함께 제공되면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는 장비 성능뿐 아니라 계약 유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시장 구조를 고려해 수출 전략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요소는 기술 파생 효과입니다. 군용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이 민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을 스핀오프라고 부릅니다. 항공전자 장비, 복합 재료, 정밀 가공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고신뢰성 전자 장비 기술과 경량 구조 설계 기술은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술 파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에 사용되는 복합 재료 기술은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량 구조 설계 기술은 고속 이동 장비와 우주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에서 축적된 데이터 처리 기술은 통신 장비나 무인 장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은 항공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는 요소가 됩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해외에서도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F-16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기술과 제조 기술은 이후 다양한 민수 항공 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개발된 경량 구조 기술과 전자 장비 신뢰성 기술은 민간 항공기 제작과 우주 산업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은 항공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전투기 사업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파급 효과가 기대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로파이터의 경우 여러 국가가 공동 개발하는 구조로 진행되면서 생산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국가별 생산 분담이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면서 공급망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산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별 생산 구조가 분산되면서 유지비 관리와 생산 조정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투기 산업에서 공급망 구조와 산업 참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기 어렵고 산업 구조와 금융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생산 참여 기업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공급망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투기 산업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KF-21 사업은 이러한 요소를 비교적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 축적, 향후 수출을 고려한 산업 구조가 동시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항공산업에 참여하면서 기술 경험을 축적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